어머니 그래서 말씀하신 그 결정이 도대체 뭡니까? 저희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건강보험 승계 문제 아닌가요? 엄마, 제발 철민 오빠 말대로 해줘요. 우리 엄마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재산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네? 재산. 그래. 여인은 언제나 그것이 제일 중요했지. 철민아, 은수야, 너희가 이 엄마의 진짜 병명을 알면 과연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진짜 병명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병명은 너희가 내게 준 배신과 외로움이란다. 그리고 이 유언장에는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 바로 너희들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그 여자 말이다. 여러분, 다음 내용을 들으시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대성건설의 김 회장이라고 부르죠.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는 제게의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은 늘 가짜 엄마라는 가면 아래서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고아로 자랐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건설 현장을 누비며 대성건설을 일으켰죠. 재산을 모은 후 저는 제 성공을 증명할 완벽한 가족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대 초반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은 동업자 강 사장의 두 자녀, 고등학생인 철민과 중학생인 은수를 입양했습니다. 저에게는 혈육이 없었지만 이 아이들이 저의 완벽한 삶을 완성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제 직업은 건설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회사 상황을 점검하고 구조공학 도면을 검토하는 것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버릇으로 저는 늘 손톱 아래에 흙먼지를 달고 다녔습니다. 이 흙먼지는 제 열정과 고독의 상징이었죠. 제 성격은 극도로 냉철하고 실리적이었습니다. 감정보다는 계산이 앞섰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제 사전에서 투자 대비 회수율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 냉철함 뒤에는 가짜 어머니라는 사실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숨겨진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버릇이라면 저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늘 빨간색 실타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는 제가 고아원에서 힘든 시절 남을 의지하지 않고 홀로 모든 것을 엮어내야 했던 과거의 트라우마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인물과의 관계는 늘 경영 관계와 같았습니다. 아들 강철민은 선제 대성건설의 전무로 늘 제 눈치를 보며 재산 승계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야심가였습니다. 그는 저를 김 회장님이라고 불렀지 엄마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딸 강은수는 유학파 출신으로 겉으로는 저를 끔찍이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미술품 투자와 호화로운 소비로 돈만 축내는 허영심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때때로 제게 은밀한 협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심장에 큰 무리가 왔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극도의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외로움이 원인이라고 했죠. 그때부터 저는 언제든 쓰러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 불안감은 제가 두 자녀의 진심을 시험할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곧 죽을 것이며 제 전 재산을 걸고 엄마의 건강을 증명할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70대 후반.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고급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심각한 심장병으로 곧 세상을 떠날 것처럼 연기했죠. 하지만 사실 저의 진짜 병은 심장이 아닌 자식들에게 버려진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요양원 프라이빗 스위트로 예약해뒀습니다. 가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 강철민이
면회 와서 하는 말은 늘 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는 대신 요양원의 고급 인테리어를 훑어보며 비용을 계산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 그런데 철민아, 내가 요즘 회사를 너무 힘들게 끌고 간다더구나. 천수 개발 건도 그렇고 내 능력을 좀 보여줘야지 않겠니? 제가 이렇게 떠보자 철민은 곧바로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제가 그것만 성공하면 어머니가 저희에게 물려주실 대성 건설의 가치가 2배는 뛸 겁니다. 그는 제 건강이 아니라 제가 물려줄 유산의 가치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딸 은수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 꽃 좀 봐요. 제가 파리에서 직수입한 희귀한 난초예요. 엄마의 쾌유를 비는 마음으로 샀어요. 은수는 제 침대 옆에 난초 화분을 놓으며 과장된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난초의 꽃말이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저는 그녀의 허영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순수하기보다 순진한 사기극에 가까웠죠. 은수야, 고맙다. 그런데 이 난초 화분, 내가 전에 말한 산토리니 별장 계약금보다 비싼 건 아니겠지? 재단 한마디에 은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그녀의 사치와 비밀스러운 투자, 실패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입니다. 2 자녀는 제가 이 요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모든 것을 지켜보는 회장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태호 실장을 통해 그들이 요양원 직원을 매수하여 제 진료 기록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제가 언제 죽을지, 그리고 제가 가진 재산의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었죠. 며칠 후, 저는 그들에게 최후의 시험을 제시했습니다. 철민아, 은수야, 의사가 그러더구나. 내가 이 병을 고치려면 혈액암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약이 부작용이 심해서 유전자적으로 완벽히 일치하는 사람의 간병이 없으면 안 된단다. 24시간 밀착 간병이 필요해. 성공하면 완치, 실패하면 그대로 죽는 거지. 제가 이 말을 하자 철민과 은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를 비우고 어떻게 안 됩니다. 제가 대신 최고의 간병인을 붙이겠습니다. 엄마! 전전약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밤에는 잠도 잘 못 자고 제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24시간 간병은 그들에게 유산보다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힘든 숙제였죠. 그때 저는 숨겨진 반전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최고 간병인 좋다 하지만 이 임상치료의 성공 보수는 오직 간병에 성공한 단 한 사람에게만 내 전 재산을 물려준다고 유원장에 공증할 생각이다. 이 말을 듣자 2 자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저를 바라봤죠. 간병이라는 고통스러운 의무가 1,800억이라는 달콤한 보상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머니의 생명을 위한 헌신과 막대한 유산이라는 2 개의 저울, 이 잔혹한 시험 속에서 과연 이 자녀들은 진정한 효심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짜 엄마였던 저의 마지막 결정은 무엇일까요? 2 자녀는 곧바로 간병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아들 철민은 회사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며 저의 요양원 방에 최첨단 장비와 값비싼 보조 물품을 채워 넣었습니다. 딸 은수는 매일 아침 저에게 고급 유기농 주스를 가져오고 저의 손톱을 다듬어주며 눈물 연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쟁은 헌신이 아닌 투자였습니다. 저의 임상 치료는 곧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간병을 핑계로 이 2 자녀의 이기심을 철저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나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물론 연기였죠. 아이고 철민아. 너무 아프다. 물 한 잔만 그리고 진통제 좀 갖다 줘. 어머니, 지금 새벽 3시예요. 제가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약은 30분 뒤에 드셔야 합니다. 간호사를 부르세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손목시계만 확인했습니다. 30분이라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그의 행동에서 의무감만 느껴질 뿐 사랑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은 은수 차례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물을 쏟으며 실수를 가장했습니다. 은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그만 침대에 물을 쏟았구나. 빨리 닦아주렴. 엄마, 제 잠옷이 샤넬 리미티드 에디션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닦아요? 어휴, 간호사, 빨리 오세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은수는 제 몸을 닦아주기는커녕 자신의 잠옷을 걱정하며 저를 더러운 존재처럼 피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기심과 천박함을 확인하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의 간병 경쟁은 단지 유산을 얻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저는 가장 극적인 반전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들의 친어머니이자 제가 20년 전 죽은 것으로 처리했던 이혜원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저는 강태호 실장을 통해 이혜원을 몰래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와 제게 자녀들을 빼앗긴 충격으로 폐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녀들의 소식을 듣자 20년 만에 진짜 엄마의 역할을 하기 위해 요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철민아, 은수야, 엄마란다. 너희 엄마, 혜원이야. 철민과 은수는 죽은 줄 알았던 친엄마의 등장에 경악했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김수님 회장,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무슨 짓이라니? 내 친엄마를 만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그래, 이제 알겠지? 나는 너희의 피를 나눈 엄마가 아니야. 나는 단지 너희 아버지의 부탁으로 너희를 키운 가짜 엄마였지. 거짓말! 그럼 지난 20년은 뭐예요? 이 엄마가 재산이 많으니까 우리를 키운 거예요? 저희가 유산 상속에 불리해지는 건가요? 그들은 감동이 아닌 재산 문제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기심에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저는 두 자녀와 이혜원에게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두 가지 선택을 주겠다. 첫째, 나 김수님의 임상 치료를 계속하고 전 재산을 상속받는다. 둘째, 너희의 친엄마 이혜원과 함께 떠난다. 단, 이혜원을 택하면 너희는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한다. 이 잔혹한 시험은 그들의 피와 돈 중 무엇을 택할 것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자녀는 돈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친엄마 이혜원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무슨 엄마 타령입니까? 우리는 김수님 회장님의 자식으로 살았어요. 나가세요. 맞아요. 저희는 재벌 2세로 살아야 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 망칠 순 없어요. 친엄마 이혜원은 눈물을 흘리며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저는 두 자녀의 배신과 이기심의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떠난 후 강태호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 실장 최후의 유언장을 공증해. 그리고 이혜원에게 대성건설 주식 49%를 넘겨. 저는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제가 친엄마에게 주식을 넘긴 이유는 피의 소중함을 외면한 그들에게 가장 잔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심장병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이 회사 전체에 퍼지자 아들 강철민은 마지막까지 유언장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제가 쓰러진 후 요양원 침대 옆 서랍에서 제가 늘 만지작거리던 빨간색 실타래와 함께 숨겨둔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유언장 공증이라고 적힌 봉투를 뜯은 순간 강철민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본 유언에 따라 나의 모든 재산은 고아원 시절 친구이자 나를 유일하게 인간적으로 대했던 이웃 주민 박정숙 여사에게 전액 기부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추신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 유언 집행 전 두 자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한다. 두 사람이 함께 이혜원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녀와 함께 남은 여생을 살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미리 증여한 대성건설 주식 1%씩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면 내 심장 수술 비용 전액을 기부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저의 유언장은 재산 포기를 조건으로 생명을 제시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강철민과 강은수는 저의 파격적인 유언에 충격을 받았지만 며칠 후 더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회사로 돌아왔을 때 강태호 실장이 두 사람에게 해고 통보서를 건넸습니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강철민 상무와 강은수 이사는 더 이상 대성 건설의 주주나 임원이 아닙니다. 새로운 최대 주주가 선임되셨습니다. 새로운 최대 주주의 이름은 바로 이혜원이었습니다. 그들이 버렸던 친엄마가 대성건설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버린 그 여자가 회장이라고? 회장님은 우리에게 복수한 거야. 가장 소중한 걸 버리게 하고 그 대가로 모든 걸 뺏어갔어. 김수님 회장이 남긴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피의 소중함을 외면하고 돈을 택한 자들에게 돈으로 그들이 버린 가장 소중한 관계의 권력까지 쥐어준 것입니다. 며칠 후 두 자녀는 어쩔 수 없이 이혜원이 살고 있는 낡은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들의 사죄는 돈이 아닌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했다. 너희가 선택한 길이니 후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겠다.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아들, 딸이 아니라 나의 직원이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라. 결국 강철민과 강은수는 대성건설의 가장 낮은 직급인 현장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피의 소중함을 저버린 대가로 흙먼지를 묻히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가짜 가족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인간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두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대신 인생의 가장 잔혹한 교훈을 물려주었습니다. 저는 박정숙 여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심장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혜원에게 모든 권한을 넘긴 후 제 평생의 꿈이었던 고아원 재건과 건설, 교육재단 설립에 남은 여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탐욕 때문에 외면했던 소중한 사람은 결국 우리의 가장 귀한 유산이었습니다. 피와 관계의 가치를 잃는 순간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배신이라는 이름의 병에 걸려 스스로를 파멸시킬 뿐입니다. 돈은 생명을 살 수 없지만 진심은 생명과 관계를 살릴 수 있다. 지금 당신의 옆에 있는 가족에게 진심으로 묻고 답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을 돈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인사 말씀 작성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돈보다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지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